지난 영상에서 압구정 상구역이 재건축에서 제자리 구호만 덩그러니 남은 결과가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 수년간의 실거래가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상구역 재건축은 4천여 명이 모여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분담금을 부담해가면서 말이죠. 당연히 모든 조합원은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실거래가 분석 영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보는 차수들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본 거죠. 그 숫자가 그냥 몇몇 케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면 그동안 추진해온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상구역 재건축에 미래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의 영상을 통해서 상구역 재건축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가장 큰 것은 차수별 불균형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구역 신통의 문제점들, 그러니까 과도한 기부 체납이나 한강 보행교를 자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 바치고 그걸 안 하면 땅을 더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들마저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차수별 재산권의 박탈이라는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구역 같았으면 차수별 갈등이 없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하냐 마냐로 뒤흔들릴 만한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차수별 갈등이 정점에 달해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차수별 갈등이 조정이 되거나 해소가 되더라도 남은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엎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강 조망권과 대지 지분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압구정은 이른바 한강변 재건축이죠. 상구역은 추진이 당시로부터 지난 5년간 제자리 재건축이 거의 공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좋든 싫든 제자리 원칙을 무시하고 추첨이나 셔플링을 하자 하면 이 역시 재건축 진행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강변분들의 반대 기조가 강하지만 저것이 뒤집히면 이번엔 강변분들이 재건축 안 하겠죠. 빠른 재건축을 원하는 것은 강변이나 비강변이나 모두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문제 해결의 해법은 독립채산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 제자리라는 명제 자체가 독립채산제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개념을 헷갈려서 혼동하도록 만든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 2차와 3차 구역과 다른 차수에도 제자리를 보장합니다. 제자리를 왜 합니까? 이분들에게 다른 구역으로 가라 하면 재건축 안 한다 할 테니까요. 그럼 제자리 보장합니다. 원래 자리와 나중에 짓는 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를 따지는 건 딴지 걸기와 비슷하니 덮어두겠습니다. 6, 7차 일부에서 나오는 지형이 변했으므로 제자리가 아니다 하는 건 제자리라는 걸 얼마나 엄밀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논거가 좀 박약합니다. 그 지형이 변함에 따라 어떤 이점이나 결점이 생기고 그 이득과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조합원들을 최대한 만족시킬 거냐 하는 게 조합이 할 일이죠. 불만이 있다면 보상을 줘야 하고 이득이 있다면 나누는 겁니다. 상구역 전체 재건축에서 어느 차수에 제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전체 조합원 시각에선 해당 차수에게 큰 혜택을 보장한 겁니다. 다른 차수에서도 한강변 가고 싶은 사람도 많죠. 그걸 누르고 다른 차수들에서 보장을 해준 것이니 일단 양보를 한 것입니다. 한강변에 인접한 1, 2차의 지역적 특성으로 제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1, 2차의 대지 지분과 용적률 등을 같이 넘겨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한강 조망이라는 혜택은 단독으로 누리고 모자라는 평수는 다른 차수에게서 가져오게 된다면 혜택은 독차지하고 부담은 골고루 나누는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비강변분들이 왜 강변분들에게 제자리를 보장하고 재건축에 동의했겠습니까? 설마 내 대지 지분을 다른 차수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상구역 조합원들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조망권과 땅이죠. 한강변 65평은 26.3평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6, 7차 65평은 30.4평의 지분을 가졌죠. 6, 7차 조합원들이 한강변을 포기하고 인정했다면 한강변에서도 6, 7차의 지분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상구역은 현재 용적률 300%를 기본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300%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죠. 그러니 일단 오늘은 이해가 쉽도록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용적률을 250% 정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부 체납에 따른 면적 감소분에 대해선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계산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러프하게 이런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적률이 250%라는 건 6, 7차 65평 조합원들은 지분 30.4평 곱하기 2.5를 하면 76평이 나옵니다. 대지 지분이 4평이 차이가 나면 곱하기 2.5해서 면적에선 10평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2차 65평은 26.3평에 2.5 곱하면 65.75평이 나오네요. 66평이라고 하죠. 6, 7차와 10평이 차이가 납니다. 건축이라는 게 결국 내가 가진 땅에서 얼마나 지을 수 있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땅 많은 사람이 크게 짓는 겁니다. 이럴 때 시장에서 이 집값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가령 강변 조망 가능한 66평이 있고요. 비강변 역세권으로 76평이 있습니다. 어디가 집값이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구역에 누락된 것이 이 과정이라는 건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둘 다 똑같은 평수를 가면서 분담금은 오히려 지분 만원동이 현저히 더 내야 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상구역은 특히 면적에 민감한 단지입니다. 타구역보다 용적률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평수에 따른 평가익도 조망권에 못지 않습니다. 강변 조망도 강한 쏠림이 있겠지만 평수가 10평 차이가 나는 건 적지 않은 시세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압구정은 국내 제1의 부촌으로 이름이 높으니 재건축 후 10평 차이면 집값이 15억에서 20억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강변 조망권이 과연 값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계산이 맞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 말이죠. 애초에 상구역에서 이런 원칙이 세워졌다면 오늘날 같은 단기간에 집값 널뛰기도 없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위기가 생겨도 이겨낼 힘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 집값을 비교해본 강변 53평은 용적률 250%를 가정했을 때 지분 21.97평으로 54.9평이니 55평이라 보면 되고요. 6, 7차 52평은 24.19평의 지분이니 면적이 60.47평으로 61평이라 하죠. 비교하면 강변 55평과 비강변 61평입니다. 6평 차이면 10억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물론 평수가 넓어지면 분담금도 늘겠지만 미래 가치가 있으니 기꺼이 지불할 겁니다. 이럴 때 강변 조망권의 값어치는 얼마가 되어서 비교 우위를 어떤 차수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죠. 3차 33평은 12.7평인데 31.75평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긴 종상향 기부 체납이 있잖아요. 여기도 제자리로 인한 독립재산 개념을 넣으면 기부 체납으로 10%만 땅이 줄어도 11.43평이 되는데 여기에 용적률 250% 곱하면 28.57평이 돼요. 29평이네요. 사실 이 기부 체납 부분에서 이종지들의 평가는 몇 퍼센트를 빼야 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명확하게 숫자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빠지는 비율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5차 35평은 지분이 17.64평이니 44.1평이 나오네요. 44평이라고 하죠. 44평과 29평의 차이예요. 정확하게 이렇다는 건 아니고 개념이 이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과연 이 두 집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예전 영상에서 상구역 공부상 전용 면적이 엉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 나와서 현황을 조사해서 공부를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이 공부상 면적을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하지 않기도 애매해요. 각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다른 차수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차수에 똑같이 지분의 용적률 250%를 가정하고 지어주는 평수 말입니다. 3차 33평 기부찬합 10%라 가정하고 29평 가고요. 4차 44평도 기부찬합 10% 빼고 와우 여긴 82.35평이나 나오네요. 물론 이대로 다 받을 가능성은 적겠지만요.
5차 35평은 44평, 10차 35평도 비슷하죠. 44평, 13차 36평은 54.6평, 거의 55평이네요. 14차는 역시 44평, 6, 7차 48평은 55.9평이니 56평, 52평은 61평이 되니까요. 52평은 61평이 되고요. 65평은 강변은 66평, 비강변은 76평, 1, 2차 43평은 44평, 1, 2차 54평은 53평과 거의 같죠. 55평으로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면 되고요. 10차 50평은 지분 25.11평이니까 62.77이네요. 63평. 6, 7차 80평은 지분 36.75평이니 91.87로 92평이고요. 몇 년간 거래된 상구역 집값은 이런 계산식이 송두리째 없어진 거예요.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권리가액들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긴 지분이 몇 평이고 몇 평을 받는다. 그래서 집값이 얼마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압구정 상구역은 플러스 조망권이 붙은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신통기획에는 강변 조망권의 숫자는 남습니다. 그럼 남는 강변 조망권에 해당하는 세대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럼 그분들에게 선택하라 하면 됩니다. 평수 줄이고 강변 갈래? 아니면 평수 늘리고 그 자리에 남을래? 하는 거죠. 1, 2차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도 선호에 따라 강변보다 역세권 평수 넓은 게 좋은 분들도 있겠죠. 왜 압구정 상구역만 대지 지분은 개나 줘버리고 조망권만 남은 건데요. 저렇게 계산해서 표로 만들면 가격은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강변이 좋은 사람은 강변 가고 더 넓은 집이 좋은 사람은 비강변 가고 돈이 아주 많으면 강변 펜트하우스 가고 그런 거죠. 그것이 진정한 상구역의 차수별 평가입니다. 여기에 건축비나 다른 시설들 역시 수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덕혜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비강변 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냐 하는 문제죠. 1,500억이면 세대당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비강변 분들이 이 돈 내고 하느냐? 만약에 난 안 한다 한다면 과연 1, 2차 분들이 단독으로 960세대가 거의 1억 6천씩 내고 할까요? 전 세대의 비용 분담시키고 물타기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거 해야 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보행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누가 내 돈 들여 자신해서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 면적도 부족한데 준주가 왕창 늘어나고 주상복합 얘기 나오고 한강 보행교도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고요. 기부찬압 5% 줄이면 12,000평 늘어나요. 세대당 3평꼴이죠. 위의 열관 수치에서 3평씩 더 늘어나는 걸 서울시에 빼앗긴 거예요. 압구정의 다른 구역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평씩 쪼그라든 거고요. 독립차산지 하게 되면 면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차수가 강변동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마 먼저 서울시에 가서 피켓 들고 가서 시위해야 할 겁니다. 빼앗긴 땅 돌려달라고 말이죠. 대충 잘 안 되니 그냥 가자 라는 말 절대 못하죠. 공통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도로나 필수 시설은 공평하게 나누고요. 일반 분양이나 임대 등도 어쩔 수 없는 건 공평하게 나눠야죠. 가령 임대가 500세대면 차수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나누고요. 800세대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혜택도 공평하게, 부담도 공평하게 이러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서울시에 빼앗긴 거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거 고민하면 됩니다. 층수나 호실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말이죠. 왜 어렵습니까? 뼈대가 튼튼하면 불만을 갖는 사람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불만을 표출해도 공감을 받기 어렵죠. 상구역의 대다수 조합원들은 남의 걸 탐낼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를 볼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작은 평가액으로도 충분히 부자 아닙니까? 왜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탈자와 피약탈자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할 것은 1대1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또 개념을 흐리고 흉내만 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반영될 것이다. 앞으로 하겠다. 독립채산제와 다를 것 없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다. 잘 될 거다. 이런 말들 안 되죠. 실질적인 독립채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자리에 내 땅과 내 돈으로 집을 짓는 것이에요. 독립채산제를 바탕으로 다시 방침을 세운다면 왜곡된 집값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엑셀표 그림 한 장만 나와도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강변 66평과 비강변 76평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독립채산제를 두고 희한한 논리를 들면서 불가능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사업은 통합해서 같이 하고 법에 없는 제자리 인정했으니 대지분 많은 걸 감안해서 계산만 따로 하자 하는 건데 못하는 게 이상하죠.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도 모르면서 가스라이팅을 해대는 사람들 말이에요. 논리가 글을 길게 쓰거나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는 건 줄 착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 자신들이 상구역을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는 중이라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